이오스 블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오스 블랙. 네. 블랙에 또 이제 포인트를 주셨네요. 블랙 커피 같은. 네. 아, 블랙 커피 블랙이죠. 같은 이오스 블랙. 자, 그럼 어떤 코인인지 먼저 탄생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이오스는 아마 다들 많이 아실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진영과 이오스 진영이 상당히 이제 많이 대결 구도를 가져가면서 네. 되게 핫해진 코인인데 이 이오스에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이오스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스의 그러면 개발 배경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오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제 21개 이제 BP가 존재를 네. 하고요. 그 BP에 의해서 블럭이 생성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뎁을 이제 개발을 하게 네. 되고 그 뎁이 서비스가 되면 가스라는 이제 전송 수수료가 이제 발생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오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약간 프라이빗한 블록체인 형태를 통해서 그 유저들이 가스비를 내지 않고 네. 뎁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할 때 가스비를 내도록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뎁 개발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좀 유저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리소스들을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뎁을 개발하려면 개발 초기에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들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좀 존재를 했고 그리고 뭐 ICO들이 상당히 작년부터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ICO들을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획을 한 상태에서 그런 이제 그 기획만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갔던 그 ICO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스캠으로 판명이 난 게 상당히 좀 많았고 네. 실제로 스캠이 아니더라도 그 개발 과정상에서 이제 이론과 실제는 솔직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스캠처럼 이제 돼버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ICO 부분들을 투자를 했을 때 가지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오스의 그런 이제 디포스 개념을 좀 가져와서 좀 더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네. 내부에서 좀 개발을 좀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오스 블랙이 만들어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홈페이지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오스 소개해드릴 때 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오스 블랙 홈페이지를 먼저 좀 보시면 네, 함께 보겠습니다. ICO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옥션처럼 경매식으로 ICO를 한 1년 동안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오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함으로써 이오스 블랙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네. 완전하게 이제 좀 성공적으로 에어드랍을 다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아까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이오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원래 있었을까요?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에 이제 램이라든지 네. CPU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밴드위스라고 해서 어플을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램을 직접 개발자들이 구매를 해야 되고 네. CPU를 구매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램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좀 진짜 유저층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뎁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돈을 들여서 이오스를 구매를 하고 네. 그 이오스로 그 리소스를 이제 확보를 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오로지 10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뎁을 개발함에 있어서 과연 이제 그 리스크는 누가 지어야 하나라는 부분에서 선뜻 이제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오스 블랙에서 좀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어떻게 풀었는지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깜장님께서 이오스 블랙이네요.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같은 개념인가? 약간 라고 비슷하게 보시네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신라면 상당히 좀 신라면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나요? 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첨가물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 육수가 좀 다른,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면인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저도 받았어요. 이걸 좀 확인을 해보면서 기존의 이오스가 네.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결을 하고자 고민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더 나은 뎁 개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네네. 그러면은 각 주체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진행이 상당히 좀 빠르네요, 오늘. 네, 천천히 좀. 네, 천천히 설명을 말씀하셔도 드릴게요. 됩니다. 네. 일단 이오스 블랙 같은 경우에 좀 홈페이지를 좀 잠깐 더 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아주 블랙이네요. 네, 전부 다 다크하게 네. 네, 돼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디포스로 해서 나온 개념들은 이제 동일하고요. 네. 지금 거버넌스 부분에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이제 이오스와는 좀 다른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네. 이 도표가 상당히 이제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어. 개발자가 뎁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크립토 팩토리라는 곳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 신규 뎁을 런칭을 하는 이제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이오스를 구매를 해서 직접 개발을 하고 런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구조였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먼저 그 크립토 팩토리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등록을 하면 참여인 구성원들이 크립토 팩토리에서 등록된 그 프로젝트를 보고 본인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이제 득표와 함께 이제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을 가지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여기 이제 거버넌스에서 대표자가 선별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크립토 팩토리에서 이 뎁을 개발하는 리소스들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뎁을 이제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거버넌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경영 형태와 네네.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표자는 흔히 이제 이오스에서 생각하는 이제 BP 개념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이제 서포터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성원들은 이제 뭐 이오스 블랙 홀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서포터즈는 이제 홀더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생태계에 참여를 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평가하는데 적극적이고 홍보하는데 이제 참여하는 주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뭐 그냥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오스에서 BP는 대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오스에서 백업 BP가 있어요. 이제 100명, 100개 네. 정도 이제 백업 네. BP가 있는데 백업 BP가 이제 서포터즈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와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비슷하면서도 살짝 좀 다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제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네. 저희가 ICO를 하듯이, 네. 덱 개발자가 먼저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오스 가지고 뭐 ICO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굳이 ICO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오스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그렇죠? 네, 일단은 여기 내에서 네. 이제 ICO를 하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구성원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고요. 네. 크립토 팩토리의 이제 그 지원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부분도 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하게 뭔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이제 개선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 좀 보완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성원 전체는 대표자 선출과 서포터즈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이 대표자는 뎁의 선정 및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 맞나요? 네네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지금 하나씩 홈페이지를 보면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홈페이지 보면서 저희가 네네.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크게 이오스 블랙에서는 이제 개발자 측면과 토큰 보유자 측면들을 보고 있는데요. 개발자에 상당히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네. 뭐 흔히 표현을 하자면 개발자를 위한 뭐 이제 플랫폼이 이오스 블랙이다라고 네.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이제 개발자가 순수하게 이제 개발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플랫폼을 구상을 했고요. 네.
지속적인 이제 무료 에어드랍, 개발을 지원을 위한 펀드 운영, 네. 인플루언서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다음에 이제 뎁 구동을 위한 자원 제공, 탈중앙 온체인 거버넌스, 신뢰성 있는 토큰 투자 정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징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지속적인 무료 에어드랍이라는 서비스가 상당히 저는 이제 좀 크게 좀 와닿았거든요. 이제 네. 개발 지원을 위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뎁 개발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구조 자체를 에어드랍으로 만든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참여자랑 서포터즈랑 대표자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참여자는 1차적으로 이제 지갑에서 이제 이오스 블랙을 홀더를 하고 지금 크립토 팩토리에 이제 등록되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보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 프로젝트는 진짜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 아니겠다라는 부분들 보팅을 하게 되고요. 이 보팅을 통해서 선정된 DApp 같은 경우에 이제 DApp을 개발을 들어가고 거기에서 생성된 토큰들을 참여자에게 이제 에어드랍을 주는 거죠. 기존에 이제 ICO라고 생각하시면 네. 내가 돈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 투자한 돈에서 제가 토큰을 이제 분배를 받는 네. 구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홀딩을 하고 그 투표에 참여만 하더라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투표에 네. 참여만 해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네. 이제 가장 큰 이오스 블랙의 목표고요. 서포터즈들은 이제 도표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참여자들과 솔직히 크게 다른 구조는 아닌데 이제 참여자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참여를 해서 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하게 되고요. 특히 네. 이제 개발에 참여한 이제 재능 기부를 한 이제 서포터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워드 뱅크라는 곳에서 별도의 이제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됩니다. 네. 개발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뎁 개발자들한테도 리워드 뱅크에서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받게 되고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활동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네. 이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도록 네. 운영이 되도록 유지를 하는 활동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대표자 보상이라는 게 별도로 리워드 풀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이오스 블랙이 다른 코인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뭐 또 있을까요? 또 차별성이 있는 게? 차별성은 제가 봤을 땐 아까 이제 구조상에서 보셨듯이 크립토 팩토리랑 네. 리워드 뱅크가 네. 이제 좀 큰 차이점일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크립토 팩토리는 이제 뎁 공장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모든 이제 뎁들은 기본적으로 생성된 토큰의 20% 정도를 네. 뎁 크립토 뱅크라는 곳에 이제 무조건 이제 저장을 하도록 되거든요. 네, 의무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생성된 그 저장된 토큰들은 추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이제 보너스를 활용하는데 이제 쓰이게 되고요. 리워드 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생태계에서 덱스가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뎁들의 토큰들은 바로 이제 자체 덱스에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네.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플랫폼 내에서 광고비라든지 네. 다른 이제 부가적인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들을 리워드 뱅크에 모아서 네. 이런 이제 개발비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로 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풀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이 투표만으로도 에어드랍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네네. 정도? 수량까지는 가능할까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뎁마다 수량까지는 조금 모르시고. 다를 거고 네. 이게 뎁에서 구성하는 그런 이제 얼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냥 토큰 배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도 좀 투표자들은 감안을 하겠죠. 내가 이걸 그렇죠. 투표를 했을 중요하겠죠. 때 얼마나 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신 이오스 블랙의 향후 비전과 투자 유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여러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보기도 하고 네. 투자자들도 참여를 해서 이게 이오스 블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오스 블랙을 집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사라. 네, 무조건 사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판단할 내용이긴 하겠지만 저라면 개인적으로 좀 이오스 블랙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투자를 네.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일단은 ICO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좀 재미있게 좀 풀어내서 네.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잘 구현을 했고요. 네. 이 구조가 선순환이 잘 돌아만 간다면 네. 확실히 여기서 이오스 블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투자를 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ICO를 하는 부분에서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여러 이제 큰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뎁들을 만들고 네. 생태계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오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 블랙 생태계 안에서 놀아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이게 이오스 블랙이 정말 잘 돌아가고 네. 정말 좋은 생태계를 구현을 해서 유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자금도 네. 많이 모인다면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개발자는 개발하고 싶어지겠지만 네. 이게 좀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네. 오히려 이제 되게 제한적인 그런 그렇죠. 모델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오스 블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리고 얼마나 이런 생태계를 잘 구현할지가 정말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